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수성의 마녀의 백이루 배우 토르슈, 케난지대, 그리고 리드릭대. 케난지대, 리드릭대라고 했지만 머리 자체를 선택 조립으로 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조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외전이죠. 이제 코믹스인 바나디스 하트에 등장을 하는 백이루 배우입니다. 백이루 배우를 지상용으로 개수를 하면서 이제 다리나 이제 아니면은 허리 쪽에다가 호버 유닛이나 이런 클로 유닛을 이제 추가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백이루 배우에는 없는 이런 빔사벨도 추가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매는 2024년 10월달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 정가 26,400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찌 보면 이제 본체가 제일 중요한 친구라서 본체 부피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티커가 오른쪽에 있는 이 5개 스티커만 이제 본체 몸통에 사용을 하는 거고, 왼쪽으로 있는 7개의 스티커는 다 머리에 쓰입니다. 이제 머리가 두 종류여가지고 이게 7개나 스티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크 파츠도 이것저것 남습니다. 뭐 허리에 쓰는 조인트가 하나 남는다거나, 요거는 뭐 파손되면은 또 써도 될 것 같아요. 보관을 하고, 그냥 백이루 배우 때 쓰던 베요넷 앤드 더블 빔건. 근데 베요넷이 없어요. 손잡이는 있어요. 손잡이는 이렇게 있는데 더블 빔건 따로 만들 수 있고, 근데 칼날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이도 한 세트에다가 이제 논키네틱 포드 끼우던 조인트도 2개 남습니다. 그래서 무장 구성이 짜잔, 더블 빔건. 기존의 백이루 배우에도 쓰던 그거죠. 거기서 이제 손잡이 부분만 제거를 하고 조인트를 통해서 손목에 직접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기존에 뭐 하인그라라던가 이런 데 있던 것보다 좀 더 강화된 것 같은, 앞부분이 되게 두툼한 형태의 그런 빔 라이플입니다. 물론 아래쪽에 있는 그립 부분도 가동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딱 이 백이루 배우 시리즈 특유의 그런 각진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빔 파츠 한 세트. 이 빔사벨 자루는 허리에 장착한 호버 유닛 앞쪽에 외장을 열면 이렇게 안쪽에 빔사벨 자루가 수납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 조립용 헤드입니다. 헤드가 파츠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2개가 안 나와요. 이 턱 부분이죠. 보라 색깔 머리 아래쪽 파츠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더 있으면 헤드 2개가 완성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게 양쪽 따로 조립이 됩니다. 이거는 외형 보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백이루 배우 토르슈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저는 케난지대 소속기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외형 자체는 기존 백이루 배우에서 어깨나 다리나 뭐 이제 등 쪽이 달라진 그런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하체에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체는 좀 더 경량화되고, 하체, 뭐 허리 쪽이나 아니면 다리 쪽의 외장들이나 유닛이 막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본 모습이 굉장히 두툼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팩은 사라지고 호버 유닛은 허리에 달리는 그런 형태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호버 유닛의 매력이 꽤나 좋았는데, 이제 거대한 스커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전체적인 볼륨감도 굉장히 취향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기존 백이루 배우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존의 백이루 배우는 하체는 되게 날렵한, 샤프한 그런 형태였는데 약간 정반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기존 백이루 배우는 어깨도 좀 큼직하고 백팩도 큼직하고 상체 쪽이 좀 두툼한 그런 형태였다면은 토르슈는 하체가 두툼한 형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옆모습 비교해도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뒷모습만 보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 토르슈는 백팩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에 있는 구멍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냥 백이루 배우는 우주형, 토르슈는 지상형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머리 자체는 여기 이제 케난지대 소속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기존 백이루 배우의 확장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존 백이루 배우에서 귀가 달린, 토끼귀처럼 이렇게 귀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눈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기존 느낌 그대로고요. 턱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 파츠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수리에는 멀티 센서,
클리어 퍼플 파츠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인데 기존엔 이렇게 겉부분에 사용하는 건 없었죠. 대신에 이 십자 모양의 이 센서 이렇게 스티커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 눈 같은 부분도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들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거대한 토끼귀 같은 이런 외장 형태가 아주 좀 독특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선택 조립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드릭 때 머리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머리 형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정말로 이렇게 분리해보면 딱 이 머리 아래쪽 보라 색깔 파츠가 부족해서 머리 두 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분리한 다음 이렇게 리드릭 때 파츠로 교체를 하면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끼우고 살펴보면은 마치 뿔이 달려있는 것 같은 원뿔형의 그런 느낌?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가 이것저것 쓰였죠. 눈 같은 부분도 두 개가 쓰이고요. 그리고 센서 부분도 이렇게 양옆으로 다 쓰입니다. 거기다가 이 뒤쪽도 살짝 더 그냥 백이루 배우보다는 좀 더 커요. 단순 비교했을 때도 이 하얀색 부분의 느낌이 디자인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의 윗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리드릭 때냐 지금처럼 이렇게 귀가 큰 캐난지대 소속기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소속기 이거지 이 귀 큰 거는 캐난지만 탑승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사실상 전용기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상체는 기존의 백이루 배우랑 동일한 그런 형태입니다. 몸통의 디테일부터 패널 라인 그리고 흉부 위쪽에 있는 클리어 파츠 콕피트죠. 이 부분도 그대로 잘 되어 있고요. 특유의 허리 라인이라든가 골반까지 내려오는 이런 프레임 형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등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백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훤히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죠. 대신에 백팩을 끼우고 싶어도 뒤쪽에 있는 이 서브암 때문인지 공간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도 가만 보면은 안쪽에 클리어 파츠 및 그 속에 또 스티커가 쓰이는 것도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깨 외장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바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츠의 색깔 배치는 같으나 이제 위쪽의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가만 보면 패널 라인도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라 색깔의 외장이 더 늘어나면서 좀 더 컴팩트해졌다고 할까요? 짧아졌죠 어깨가. 그 외에 아래쪽으로 팔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백이루 배우랑 동일한 파츠들, 동일한 형태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의 변경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딱히 없어요. 손 자체는 교체용 손 없이 무장손 한 세트 사용을 하고요. 손목에 뚫려있는 구멍을 통해서 아까 봤던 더블빔건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장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아무래도 고관절 역시 클리어 파츠, 그리고 그 속에 또 스티커 사용을 하는 구조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고관절 파츠도 동일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호버 유닛인데 호버 유닛 자체는 이 골반 뒤쪽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구멍을 통해서 사각 조인트를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호버 유닛 자체는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가동시켜서 밑으로 좀 덮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 맞춰줄 수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뭐 기본 프레임 컬러와 보라색깔, 흰색깔 외장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에는 보라색, 흰색 파츠 분할, 거기다가 패널 라인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죠. 디자인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서브암이 달려 있습니다. 가동이 가능한 서브암이고요. 회전도 가능하고 중간 부분에 관절 그리고 끝부분에 또 관절 해서 그 끝에는 논키네틱 보드 퍼메스 코어 3까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였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끝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추가됐던 겁니다. 기존의 백이루 배우에는 이런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따로 없었는데 파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고요. 기능 자체는 기존의 백이루 배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서브암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한 채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막 돌려주고 방향 바꿔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도 마치 다리처럼 생긴 그런 형태의 호버 유닛 일부 파츠인데요. 여기가 어찌 보면 뒤쪽이 스러스터 형태이기 때문에 추진 장치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서브암이 달려있는 동그란 부분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펼쳤다가 조여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동도 가능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스러스터 부분도 여기도 가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패널 라인들 역시 되게 심플한 듯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유닛도 아래쪽에는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 좌우 유닛의 앞부분 해치 오픈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리고 호버 유닛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하체, 다리이죠. 다리를 뒤에서 보면은 기존의 백이루 배우 같은데?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허벅지 앞쪽 외장 파츠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발도 교체가 됐어요. 단순하게 기존 백이루 배우랑 뒷모습 비교를 해보면은 허벅지 뒤쪽 보라색 파츠 그대로고요. 관절 파츠 그대로고요. 종아리 파츠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기존 백이루 배우에는 이렇게 무릎 굽히면은 보라색깔 외장이 중간에 있었는데 토르슈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무릎을 감싸던 외장도 안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발도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절 파츠랑 발등의 하얀색 파츠까지는 동일한데 앞꿈치랑 뒤꿈치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발바닥 디테일도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래도 토르슈는 지상에 맞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허벅지 앞쪽 외장이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그리브라고 하는 거대한 추가 장갑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서 밀착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가만 보면은 일단 하얀 색깔의 외장부터 보라 색깔의 외장까지 몇몇 가지 컬러가 보이는데 여기에 뭐 덕트 디테일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겠고 앞뒤로 해서 마치 스러스터 디테일도 이런 식으로 앞뒤로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볼륨감이 상당히 크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짜 볼륨감 엄청 크거든요. 진짜 다리만 놓고 비교하면 볼륨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게 그리브라고 하는 이 다리 유닛입니다. 이 유닛 자체는 일종의 서브암인데 아까 봤듯이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을 가동시켜서 쭉 뻗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관절이 총 3개입니다. 허벅지에 붙어있는 관절 하나, 중간 관절, 이제 직접 연결된 끝 관절 해가지고 총 3개의 관절이 여러 가지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끝에 접혀져 있는 게 이렇게 보라 색깔의 클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펼치면 이거 자체가 거대한 서브암이다. 그치만 실제 활용 자체는 이걸로 막 이렇게 격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가만 보면은 이 안쪽으로 가동하는 이제 버니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그리브를 펼치고 무릎을 굽히면은 이제 거대한 손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박력 있게 생긴 무장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뭐 가동이라고 해봤자 기존의 백이루 배우랑 똑같긴 한데 목 자체는 이중관절 이렇게 목을 살짝 빼고 넣고 편하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들고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백팩이 없다 보니까 이 귀가 걸릴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안쪽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관절 가지고 있고 볼 조인트 기본 연결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어깨 외장 별도 가동이죠. 크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 팔꿈치는 C형 관절 사용을 하는 단일 관절입니다. 근데 이 C형 관절 생각보다 내구도가 좋아가지고 예전에 만들었던 이 백이루 배우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인데 뭐 튼튼하게 여전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골반 쪽이 없죠. 흉부 가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회전시키고 흉부 앞쪽에 볼 조인트를 통해서 흉부를 숙이고 들고 스윙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고관절 역시 뭐 스쿼트라든가 걸리는 게 없죠. 이게 편하게 들고 옆으로도 편하게 들고 좀 많이 편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허벅지도 역시 편하게 회전시킬 수 있고 대신에 여기서 무릎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리브 유닛 자체는 이렇게 허벅지 쪽에 달려있는 거다 보니까 무릎을 가동시키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동을 하거든요. 90도 이상 크게 가동을 하는데 이 그리브는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제로 움직여주면 마치 무릎 외장 가동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 동일한데요. 볼 조인트로 편하게 돌리고 이걸로 막 움직여줄 수 있고 밑에 있는 축으로 살짝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발바닥 가동도 조금씩이지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편안한 무릎 꿇기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 그리브 때문에 이 밑에 내려놓는 무릎 쪽이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친구 생각보다 안 넘어집니다. 발이 아무래도 좀 백이루 배우 시리즈가 작은 편이긴 했어도 이게 두툼한 다리 외장과 이제 두툼한 허리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건지 어쩔 건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딱 발로만 버티고 있는 거라 딱 어디 뭐 추가적으로 닿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무게중심만 잡아줘도 생각보다 안 넘어진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장도 들려주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일단 기본 액션들은 이 캐난지로 보고요. 이따가 이 그립을 활용할 때는 이 리드릭 걸로 교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러는 이유가 이게 작품 속에서 이 리드릭이 이 그립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후에 다른 기본 액션들은 다 캐난지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영화에 등장한 캐난지 그리고 스토리 본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난지 아무래도 살이 너무 많이 쪘잖아요. 그 이유라면 이유인 게 이 작품에 이 토르슈를 탈 때 나와요. 지구에서 활동하는 게 중력 때문에 체력이 금방 빠진다 그래가지고 전투 직후엔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그 결과가 애니메이션 본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먼저 돌진하는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제 캐난지 기체가 첫 등장할 때 딱 이 모습으로 쫙 이렇게 지상을 호버링하는 느낌으로 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들고 적기 두 채를 한꺼번에 샥샥 하고서 피니시 포즈. 상당히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코믹스에서도 굉장히 스피드감 있는 그런 연출, 그런 게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액션, 이렇게 팔을 쭉 뻗고 발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런 멋진 뒷모습으로 캐난지의 전투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먹방이죠. 바로 핫도그부터 일단 입에 물고 시작하는 그런 먹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호버 유닛을 이렇게 착 하고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의 뒷모습도 나오는데 이 모습도 꽤 좋더라고요. 하체 쪽 라인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리드리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브를 펼치고 적기체에게 돌진해서 이걸로 퍽 하고 쳐버리는 그런 액션도 보여주죠. 그 외에도 양쪽에 그리브를 전부 다 전개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박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유닛이죠. 그 외에도 그리브를 펼치기만 하면 정말 순수하게 펼치기만 하면은 다리 두 개가 더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사족보행 같은 느낌이지만 또 그건 또 아닌 애매한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웹한정판 HG 소성의 마녀 백이루 배우 토르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로 일단은 캐난지대 소속기 그리고 리드릭대 소속기 헤드를 두 가지를 선택 조립으로 만들 수 있는데 파츠 하나가 부족해서 머리 두 개는 안 된다. 딱 그것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 뒤에 논키네틱 포드 지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전개를 해봤는데 작품에는 아직 사용하는 모습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아직 건담이랑 만나지도 않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수성의 마녀 바나디스 아트가 24년 8월인가부터 지금까지 쭉 휴재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음 스토리가 없어요. 빨리 연재가 재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륨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 강추를 하고 싶은 프라기도 합니다. 웹한정이라는 게 좀 쓰리긴 합니다만 구하는 루트가 되게 한정적이니까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한데 프라 자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백이루 배우라든가 아니면은 백이루 펜테 같은 거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더더욱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백이루 시리즈는 상체가 좀 볼륨감이 있었다면 이제 이쪽은 하체가 아무래도 좀 큼지막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매력이거든요. 또 지상에서 운용한다라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무시.